이 지금의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뭐 이혼이 됐던 그 상간자 소송이 되었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아, 이분의 고통이 어느 정도가 될까?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어떠한 고통하고 맞먹을까?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게 이 자식의 죽음. 이 자식의 죽음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과 비슷할까?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식의 죽음만큼 엄청나게 큰 고통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죠. 그럼 부모의 죽음, 이 부모의 죽음과 비슷한 충격일까?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때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느 남편분이었는데 그 남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. 실장님, 제가 정말 죄 받을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충격보다 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더 큰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좀 수긍은 가더라고요. 물론 내 부모님의 죽음도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이겠지만 이는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맨 처음에 알았을 때의 그런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납니다. 막 손발이 떨리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고 막 다리에 힘은 쫙 풀리고 그냥 뭐 식은땀이 쫙 흐른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. 그런데 사실 맨 처음 이 알았을 때 이 충격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. 그때 그 감정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. 상처가 나도 흉터가 남듯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아문다 하더라도 그 흉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엄청나게 안 좋은 이 감정은요, 더더욱더 오래 가는 거죠. 우리가 은은한 향을 맡았을 때, 향 좋네 라고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향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막연하게, 그때 좋았다 라는 그 감정만 좀 기억을 할 뿐이죠.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맡기 힘든 악취를 맡았을 때 그 기억은요, 정말 오래 갑니다.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은요, 오래 남아요. 그래서 그 악취가 난 장소라든지 그 물건을 아예 만질 생각도 안 하고 갈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배우자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맨 처음에 느꼈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고요.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신 적이 없으신가요? 왜 어느 날 나는 별 큰 일이 없는데 이유 없이 불안한 날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뭘 놓쳤나? 내가 무슨 일이 있나?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왠지 모르게 막 뭔가 좀 찜찜하고 불안한 느낌. 그런데 이럴 때는요, 과거에 우리는 잊고 있지만요, 그 안 좋았었던 때의 일과 비슷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충격을 받았을 때의 그런 분위기하고 뭔가 좀 비슷한 이런 분위기, 하다못해 뭐 TV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충격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일과 연관을 짓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. 자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또 잊고 그냥 또 넘어갑니다. 그런데 대부분 그러시잖아요. 정작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을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기는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다만 과거에 안 좋았던 이 기억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서 그걸 연상하게 만드니까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초조하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초조한 생각
하지 마세요. 그런데 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맨 처음 알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또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뻔뻔하게 나온다든지 그래도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을 참아내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 불륜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어느 아내분은요, 이러한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 남편이 미안하다, 잘못했다라고 그때 가서야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런데 이때 이 아내는요,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일단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, 고등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으로 혼자 갔었습니다.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때 그 충격이 너무나 크니까 일단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니기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낸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혼자 친정에 간 거예요. 그리고 아내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어요. 그럼에도 계속 남편은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. 아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 보내서 계속 이 아내를 설득하는 문자를 보냅니다.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, 다시는 안 그럴게, 잘못했다, 막 이런 식으로. 그래도 이 아내는요, 돌아설 마음이 1도 없었어요. 왜냐면 걸리고 나서도 저 남편의 행동은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이제 치를 떤 거죠. 그래서 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넌 마찬가지일 것이다, 이런 판단으로.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습니다. 주말에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왔어요.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엄마 손을 잡고 막 엄마를 안아주면서 막 울더랍니다. 아이들이. 그러면서 하는 말이, 엄마, 우리 성인 될 때까지만이라도, 우리 독립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같이 살자. 엄마 이혼하지 마.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울더랍니다. 그랬더니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 아내가 아이들이 다녀가고 난 이후로 계속 바늘방석에 있는 느낌이 들더랍니다. 그리고 자기 혼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식들한테도 그런 고통을 내가 주고 있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.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생각입니다. 그 아내분이 그랬어요. 그래, 나 하나 참으면 되지. 나 하나 참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.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.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. 그래서 결국 이 아내분은요, 이 자식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. 그렇지만 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같은 방을 쓰고 그전처럼 부부관계도 갖고 이런 걸 원하더랍니다. 그래서 아내는 그게 싫었어요.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때 내가 얘기를 하겠다.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각방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아내는 이제 작은 방에 가서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.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아내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. 그리고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 이후로 계속 대면대면 살았답니다. 대면대면 살았는데 한 달,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남편이 다시 이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지내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 남편이 자기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면서요, 이 집 대출을 계속 받아서 쓰는 거예요. 그것도 아내한테 일체 한마디 상의도 없이.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남편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자기 자신이 정말 이혼할 마음이 없어서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던 게 아니라 재산 분할 해주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 이 남편은요, 계속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정말 빈 깡통집으로 만들어 놓고 차도 팔아버리고 할부로 길게 만들어버리고,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아내 명의로 남편이
아주 오래전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해줬던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가게도 남편 자신의 누나 명의로 돌려받았답니다.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 아내분은요, 이제 2, 3년 지난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받을 게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.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. 그러니까 또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. 물론 아이들이 뭐 엄마를 이용한 뒤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, 이제 아이들도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생각도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.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.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은 그 말도 굉장히 좀 서운하게 들렸대요. 비록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완전히 빈 깡통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는 이혼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느냐,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. 이 불륜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잘못을 빌고,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이용을 해서 이 마음을 돌립니다.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혼을 할지도 몰라라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생겨서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피해 배우자 몰래 재산을 계속 이렇게 감소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정말 피해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배우자의 불륜, 그 상처, 그 신뢰, 이 부분만을 갖고 고민을 하는데, 이 불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요, 재산 분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 피해 배우자한테 양육권이 갔을 때 자기가 줘야 되는 양육비,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이게 생각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모든 불륜 배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그 중에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뭐 아파트를 피해 배우자 명의로 돌려준다든지 이러면서까지도 어떻게든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불륜 배우자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내가 이혼을 당함으로 해서 잃게 될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 그렇습니다. 이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잃어버린 신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, 이 불륜 배우자는 겉으로만 용서해달라, 미안하다,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이혼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참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고 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일도 다 생겨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, 이조차도 어려운 게 이러한 일들은 닥쳐봐야 하는 거지 예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, 반드시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